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488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력으로 2020년 3월 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2월 1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김묘월, 경술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경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경금일간이 묘월이라고 하는 계절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과 월령 묘월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를 볼 때는 제일 먼저 일간과 월령을 보는 것이 가장 먼저가 되겠죠.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금, 음양 오행으로 음양과 오행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에 해당이 되는 글자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봤을 때는 금이 된다라고 해서 양금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양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철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철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거칠고 투박한 그런 무쇠와 같은 그런 쇳덩어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잘 다듬어지고 정제되고 사람이 쓰기 좋게 만들어진, 뭐 예를 들어서 스푼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땅 속에서 금방 캐낸 원철과 같은 거 있죠. 딱 모양도 제멋대로 생겨 있고 투박하고 거칠고, 그 다음에 또 강인하죠. 강인하다 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거칠고 투박한 무쇠 내지는 강인한 쇳덩어리 같은 그러한 것이 경금이기 때문에 그냥 쓸 수는 없는 것이고요. 반드시 화라고 하는 것을 봐서 경금 자체를 단련한다든가 재련해야지만 경금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쉬운 말로 땅속 철광석 같은 것에서 금을 이렇게 쇳덩어리를 이렇게 얻게 되면 거기서 그거를 불로 누겨서 원철을 갖다 얻게 되고요. 그 원철을 다시 가공을 한 연후에 예를 들어서 칼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사람이 쓸 수 있는 기물들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철과 같은 것이고, 그거를 사람이 쓸 수 있는 기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화를 필요로 하는데, 화 중에서도 뭐 정화라고 하는 것과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로서 쓰는 것은 정화로서 단련을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경금이 해자축월에 태어났을 때 조후하는 용도로 쓸 때는 이때는 병화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해월 자월에 태어난 경금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는 정화라고 하는 것과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두 개가 모두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때 정화라고 하는 것은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고요.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추울 때 조우하는 용도로 쓰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단 제가 인월과 묘월에 대해서 간단하게 비교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인월 같은 경우에는 인월도 봄에 해당이 되죠. 초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묘월이라고 하는 계절도 봄에 해당이 되죠. 이때는 중춘이라고 해서 이제 봄이 굉장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깊은 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같은 봄이라 하더라도 제가 인월이라고 했을 때는 아직 이전 계절인 겨울에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묘월이라고 하는 때는 일단 인월을 지나서 묘월로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한기가 이제 이미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월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조후의 용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좀 있어주면 좋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묘월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기, 차갑지 않고 춥지 않고 물이 얼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묘월의 경우에는 병화라고 하는 것의 수요는 그만큼 필요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경금이 묘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금수가 너무 많게 되면 이때는 한습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별도의 병화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론적으로 묘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은 한기가 이미 다 가셔서 따뜻한 봄에 양기가 발산되어 있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인월하고 달리 묘월은 조후의 용도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비단 경금뿐만 아니라 신금, 뭐 기타 무토, 기토, 뭐 임수해서 모두 마찬가지예요. 인월에는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 묘월은 이미 겨울의 한기는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묘월이라고 하는 때에는 이미 조의 개념은 이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묘월이라고 하는 요 계절은 묘월이라고 하는 요 계절은 쉽게 말하면은
인묘진이라고 하죠. 인묘진이라고 하는 방합을 형성하는 그런 때인데, 원래 인묘진이라고 하는 것은 동방을 뜻합니다.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은 동쪽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때 인묘진은 목이라고 하는 오행이 가장 왕한 때에 해당이 된다. 물론 이제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해당이 되는 그런 계절이죠.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이라고 했고요. 묘월은 중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개춘이라든가 아니면 모춘이다라고 표현한다. 개춘, 모춘이라고 하는 것은 늦봄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초춘이라고 하는 것은 초봄이라고 하는 뜻이고, 중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봄이 무르익은 그러한 때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묘진, 특히 인월이라든가 묘월 같은 경우에는 오행상 목이 왕한 모강절이 되겠죠. 모강절.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인관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제왕지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인월도 그렇고 묘월도 그렇고 목이 왕한 계절입니다. 따라서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인월에 태어나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묘월이 태어나든 일간 자체, 금 자체는 인월이라든가 묘월 같은 때 태어나게 되면 절지에 태어나게 되거나 아니면 태지에 태어나기 때문에 금 자체는 매우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인 경금은 약하고 재성인 목은 왕하죠. 그래서 약한 사주 내지는 신약 제왕한 사주다라고 비교 분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다신약 신약 제왕하다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재성이 많은 것은 좋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많은 재성을 일간이 약해서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아픔인 것이죠. 제다신약하게 되면 일간이 약해서 많은 재성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균형을 맞춰줘야 되죠. 재성이 왕했을 때는 그 재성이 왕한 만큼 일간도 왕하게 만들어 줘야지 재성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왕해져야지만 정화라고 하는 관성을 받아서 경금이 단련을 받아 기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요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인성이라고 하는 것과 내지는 비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약한 경금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겁이라고 하는 것은 금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토생금에서 인성이 금을 생겨주는 것이고, 비견겁제는 같은 금이기 때문에 같은 금이 있으면은 도움을 받죠. 예를 들면 형제 자매가 있어서 나를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동기 동창이 있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고, 회사 같은 거 가면 뭐예요? 동기 있잖아요. 회사에 또 동기가 있고, 군대 가면은 또 같은 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들의 힘이 좋아야지만 같은 좋은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묘월에 약한 경금을 도와줄 때는 인성보다는 요 비겁이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토가 있어서 금을 생해주는 경우에는 묘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이 왕하기 때문에 목이 인성인 토를 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만, 비견겁제 같은 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도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만은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왕한 것을 이렇게 억제시켜 줄 수 있는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인월이 됐든 묘월이 됐든 금이 약할 때는 인성보다는 토보다는 비견겁제인 금이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금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비겁이 있고 다시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비견겁제로서는 일간을 도와주게 되고, 정화는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든다라고 하면 단단하고 거칠고 투박한 경금을 아주 매끈하게 사람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물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비견겁제가 없을 때는 인성으로서 경금을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말씀드렸지만 인성보다는 비견겁제가 있는 것이 더 공력은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명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명식 경금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놓고 봤을 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이 되는 글자, 묘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이 되는 글자죠. 그래서 양대 음이 되는 것이고, 경금은 금이고, 요것은 목이니까 일간이 재성을 극하는 것에 대줘서 경금 입장에서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인데 양대 음에 해당이 되니까 이거는 정제에 해당이 되고, 격은 정제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단 말씀드렸지만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은 왕하고 일간은 약한 것이기 때문에 신약 제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신약 제왕 내지는 제다 신약이다. 제다 신약한 사주 국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 일단 약한 경금을 도와주는 글자가 있어줘야 되겠죠. 말씀드렸다면 인성이라든가 비경겁제가 있어줘야 되는데 인성이라든가 비경겁제가 없는 중에 화만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재성이 왕에서 관성을 생각하고 관성은 나를 극하게 되는데 일간 약하게 되면 제살태왕하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겁니다. 제살태왕한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선생님 이거 정관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간이 약하면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약한 일간을 도와주게 되면 이 정관을 경금이 감당할 수 있을 때는 이거는 그야말로 정관으로서 작용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지를 보게 되면 술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술토. 그래서 경술일주죠. 그래서 경술일주 괴강이라고 해서 성격 자체가 매우 강하고 거칠고 투박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꼭 괴강이라고 해서 강하다라기보다는 원래 경금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향 자체가 경금은 좀 강하고 투박하고 좀 거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 일간들은 대체적으로 사람이 좀 뻣뻣해 보이고요. 좀 강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강하다 하더라도 속마음 자체는 또 여린 경우가 좀 왕왕이기 때문에 경금이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몰인정하거나 냉정하거나 이렇게 보지 않으신 것이 좋은데 이렇게 정제가 있다라고 하면 성격 자체는 또 꼼꼼하고 세심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요거 술토를 받습니다. 근데 토가 인성이 있어서 금을 생겨주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지지로 술토라든가 지지로 미토는 이건 뭐예요? 건토죠. 건토 내지는 조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건토, 조토는 금을 생하기가 어렵습니다. 단 이 술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어요? 신금, 정화, 그죠? 그다음에 무토가 있기 때문에 요 신금이 있기 때문에 경금 자체가 아주 조금 약하게 통근을 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이 토 자체가 경금을 생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주를 보게 되면 경자가 있겠고요. 이 자수라고 하는 것은 금의 기운을 설하는 거기 때문에 뭐 결코 좋은 글자는 아니지만 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묘월의 경금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비경겁제인 금을 보는 것은 괜찮은 글자에 해당이 되고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그런 글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토가 월간에 있습니다. 이 기토는 물론 이제 뿌리가 없지 않죠. 술에 뿌리를 두고 통근한 기토이기 때문에 이 기토는 세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습토에 해당이 됩니다. 습토. 그래서 이 기토는 금을 능히 생할 수 있는 글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기토에 이 경금도 의지를 할 수 있는데 또 이 지지로 놓고 보면 술하고 묘술 합이 되죠. 그러면 이거는 화도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술 중에 있는 정화가 살아나는 것으로 봐서 뚜렷하게 정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그런 공력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주국세가 썩 좋은 건 아니더라도 일간 자체가 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성인 기토, 습토에 의해서 생조를 받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묘술 합함으로 인해서 술 중의 정화를 쓸 수가 있는 그런 국세가 된다라고 봤을 때는 그래도 작지만 그래도 사주의 국세는 갖춘 그런 사주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요거 다 적으신 걸로 생각하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우고요. 생시 제일 먼저 나오는 생시 병자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인월과 달리 한기가 이제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조후의 공력은 별로 없기 때문에 병화가 이렇게 일간 옆에 첩신하여 있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또 자수라고 하는 것, 여기도 자수가 있죠. 이 자수는 묘월에는 한기를 약간 가중하는 것도 가중하는 거지만 일단 기토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수를 보는 것은 금이 수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가 약한 경금의 기운을 설기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수가 두 개 있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니고요. 더 문제인 것은 묘월에 묘술 합화에서 칠살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이 병화는 경금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거는 극해하는 것이다. 일간을 극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 이 칠살 병화에 의해서 파극을 당한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그러나 또 다행인 것은 인성이 기토가 있어서 칠살이 물론 경금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얘를 극해하지만 인성이 있으니까 바로 또 통관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국세가 되겠죠. 이거는 뭐예요? 제살태왕, 제살태왕한 한 그 사주인데 인성을 용신으로 쓰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겁니다. 이때 기토가 용신이 되죠. 화가 병화가 문제가 되는 그러한 글자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병자시가 아니라 병술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수는 보지 않았더라도 술토 사주가 매우 건조해지는 중에 병화가 이렇게 투출되면 아까 병자시보다는 병화의 기운이 더 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기토를 용신으로 쓰고요. 병화가 경금을 파극한 것은 좋은 생신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경진시가 되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경금이 투출했지만 이거는 진술충이 되죠. 이 경우에는 원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아까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여기가 태지라 그랬죠. 절지를 지나 태지이기 때문에 이때는 아직 경금이 작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진술충이 되게 되면은 마치 경금이 토가 너무 많게 되면 경금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경금을 매금시켜 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무인 이렇게 오더라도 무토가 술에 뿌리를 두고 투출하기 때문에 이것도 경금을 매금시키는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봤을 때는 갑신시 정도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되면 경금 자체가 일단 확실하게 시지에 있는 신금에 뿌리를 둘 수 있겠고요. 간목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묘에 뿌리를 둔 간목이 투출해서 재성이 있어서 뭐 화를 생겨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경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목을 간목을 벽갑 인정해서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시켜주는 그런 용도도 있는데 묘술이 합해가지고 술중 정화가 살아나긴 하더라도 정화가 별도로 있는 것에 비해서 정화의 공력이 좀 떨어지는 것은 약간 문제인 것인데 이런 것은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정화운이 오는 것은 썩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병화가 이렇게 시간에 첩신되어 있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자, 오늘 예시사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비교 분석할 사주 개축년, 을묘월, 경술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요 명식은 금방 공부한 2020년 3월 8일 일요일에 출생하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공통점 일간이 경금이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월지가 묘월이라고 하는 건 점 같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경술일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통점이 많네요. 일간도 같고 월령도 같고 월지도 일지도 이렇게 같이 배합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주라고 하는 것 글자 하나만 틀려도 매우 다른 사주다라고 하는 것은 뭐 잘 아실 것이고요. 똑같이 일간은 경금이 되는 것이고 경금 양금이면서 완철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습하는 겁니다. 자, 완철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부드럽고 매끈한 보석이라든가 반지, 귀걸이 같은 그런 매끈하고 아름다운 맑고 깨끗한 그런 금이 아니라 거칠고 녹슬고 투박한 원철과 같은, 원철 알죠? 원철, 탄광촌에서 금방 캐낸 그런 원철 같은 그런 것이 경금인 것이고, 이 경금은 투박하면서도 또 강한 그런 철에 해당이 되죠. 무쇠 같은 그런 철이기 때문에 그냥 써서는 안 되고 반드시 정화라고 하는 정관을 봐서 불에 달구어서 내지는 불에 녹여서 경금을 달구어 가지고 대장간에서 호미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조금 더 고급지게 만들면 절에서 쓰는 범종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관우라든가 이렇게 명장들이 쓰는 칼 같은 거, 칼이 아니라 이제 검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만들 수가 있겠고요. 집에서 쓰는 뭐 여러 가지 장신구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화를 만나서 단련을 받아야지만, 재련을 받아야지만 경금의 용도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이 경금이 태어난 월령이라고 하는 것, 묘월에 태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는 봄에 해당이 되죠. 좀 유식하게 중춘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묘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제왕절이죠. 모강절, 목이 왕한 계절, 이거를 갖다가 포태법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제왕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것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가장 왕성한 때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간목일간이 묘월에 태어나거나 을목일간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 자체가 매우 왕합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간목일간, 을목일간이 아니라 경금일간이기 때문에 경금일간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태법 12운성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경금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태지에 해당이 돼요. 태지는 절지 다음이기 때문에 매우 일간 경금 자체가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간은 약하고요, 재성은 왕한 사주가 되겠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일간 경금은 약하고 재성은 왕하다. 그래서 재다 신 약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성이 왕하다, 재물이 많다, 재능이 많다, 뭐 여러 가지 끼가 많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일간이 왕해서 신왕재왕이 된다라고 하면 신왕재왕, 신왕재왕이라는 뜻은 뭐냐면 일간도 왕하고 재성도 왕한 것이 신왕재왕인 것이고요. 재성이만 왕하고 일간이 약한 것이 재다 신약인 거예요. 다릅니다. 똑같이 재성이 왕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0kg짜리 금괴가 있을 때 신왕재왕 한 사람은 일간도 왕하기 때문에 그 100kg짜리 금괴를 들어서 내 소유물로 만들 수 있지만은 일간 약한 사람들은 100kg를 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나의 재물이 아닌 것이 되죠. 그래서 신왕재왕과 재다 신약은 엄밀히 보면 완전히 다른 사주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신왕재왕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러한 사업가라든가 재능이 출중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 재다신약인 사람은 돈을 벌려고 하는 어떤 생각이라든가 그 뜻은 있지만 재물에 대한 욕심은 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재물을 내 소유물로 만들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일간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 재다신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글자가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약한 일간 금을 도와주는 것은 인성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비경겁제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데,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비경겁제라고 하는 것은 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 자, 토라고 하는 것은 천간으로 무토, 기토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지로 진토, 그 다음에 술토, 진술, 축토, 그 다음에 미토 이렇게 있게 됩니다. 이 중에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건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건토, 그죠? 그 다음에 술토라고 하는 것도 건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미토라고 하는 것도 건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습토, 물기를 가지고 있는 땅, 그 다음에 축토도 물기를 가지고 있는 땅, 그 다음에 여기 진토죠. 진토, 진토도 진중에 있는 개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습토, 물기를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축토도 축중 개수가 있죠. 그래서 축토도 습기를 가지고 있는 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땅이 건토냐, 마른 땅이냐, 습토냐, 물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건토는 금을 생할 능력이 없겠고요. 습토라야지만 금을 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렸을 때 술토라고 하는 것은 경금 자체가 통근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술 중에 있는 신금이 있기 때문에, 근데 술 중에 있는 무토는 건토이기 때문에 경금을 생할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술보다는 천간에 여기에 특출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습토이기 때문에 이 기토가 경금을 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명식으로 놓고 봤을 때는 경금이 묘월에 태어나서 약하죠. 을목이 특출했으니까 요거 격은 완전한 정제격이 되는 겁니다. 정제격이, 그죠? 정제격이 되는 것인데,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너무 왕한 중에 약한 경금을 도와줄 글자를 봤더니 연지에 있는 축토가 있습니다. 축토, 그죠? 이 축토는 아까도 말했지만 습기를 머금고 있는 습토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 축에는 통근도 할 수 있겠고요. 이 축에는 경금이 통근도 할 수 있고 축토에 있는 기토에 의해서 생주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이 술토라고 하는 것은 경금이 통근을 할 수 있지만 이 술토는 경금을 생하지는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요 개수 하나밖에 없겠죠. 축 중에 있는 토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경진시 같은 경우가 오게 되면은 이 사주가 똑같아요. 진술충이 되는 것은 결코 좋은 글자가 아니고요. 갑신시라든가 뭐 을료시 같은 경우가 오게 되면 경금이 뿌리를 튼튼히 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한 가지 그 을목이 들어오게 되면 요거는 써놓고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을료시는 경금 자체가 유에 뿌리를 드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을목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것이 을목 경금하고 탐합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을목도 있기 때문에 경금하고 또 탐합하려고 합니다. 이거를 쟁합이라고 해요. 쟁합. 이렇게 되면은 일간 경금 자체가 얘하고도 합을 하려고 하고 얘하고도 합을 하려고 하니까 남자면 뭐예요? 여자 둘을 놓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하고 똑같고요. 또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흥, 주색, 잡기 이런 것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주의 주인공은 남자가 됐던 여자가 됐던 생시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주색, 잡기라든가 유흥, 오락 같은 것으로 인해서 정신이 맑지 못한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쟁합이 되는 이런 사주. 쟁합인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 있는 데다가 나와 같은 재성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 쟁합입니다. 쟁합. 그래서 일간을 가운데 놓고 양쪽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 쟁합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결코 좋지 못한 그런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왕 할 거면 을료시보다는 갑신시가 그래서 제가 더 낫다라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주가 병술시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병술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떠냐면은 이것도 조토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마른 땅 이것도 조토에 해당이 된다. 물론 이제 통근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마른 땅 건토라고 하는 것은 나를 생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축토 하나밖에 없어요. 다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글자죠. 재성이라고 하는 것도 일간이 약했을 때는 재성도 일간의 기운을 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이 나를 생존해 줄 것 같은데 이거는 뭐야? 마른 땅이기 때문에 오히려 토가 다시 많아진다라고 하면 일간금을 매금시켜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개수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금의 기운을 설기시켜버리는 역할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할 때라고는 여기 축토 하나밖에 없는데 이 축토가 일간 경금한테서 매우 멀리 있죠. 이렇게 되면은 내가 생조를 받을 때는 일간에서 가까이 있는 글자들이 좋은 것이고, 이렇게 멀리 있는 글자는 썩 좋은 글자는 아닙니다. 생조를 받으려고 할 때 멀리 있죠. 잘 보세요. 시간의 변화가 있죠. 제가 아까 이것도 병술시가 되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경금일간이 약하죠. 그래서 뿌리는 둔다 하더라도 조토는 이 마른 땅은 나를 생해주지 못하죠. 연지에 있는 축토 안에 간신히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데, 이 병화가 묘술합화한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바로 을목 경금을 갖다가 직극하게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는 그래도 기토라고 하는 습토가 천간으로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극한다 하더라도 기토가 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입장은 된다 하더라도, 이 사주 같은 경우는 기토라고 하는 습토가 투출되어 있지 않고요. 연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지에 멀리 있는 축토 자체가 얘를 생해 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칠살에 의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것이고, 토가 있다 하더라도 벌써 축토, 술토 이렇게 있게 되면 토가 있어서 나를 생조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경금 자체를 매금시켜 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사주의 주인공 고아라고 합니다. 고아라고 하는 것, 부모님이 없이 뭐 타가소라든가 이런 데서 자라는 나는 그런 아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지에는 있다 손 치더라도, 물론 이제 뭐 태어나면서부터 고아였을 수도 있겠지만 여건이 안 돼서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태어날 때부터 고아는 아니었던 걸로 보이고요. 이렇게 축토가 있는 걸로 봐서는 내 여건상 이렇게 좀 뭐랄까 고아가 된 그런 사주로 보입니다. 이렇게 사주로 놓고 봤을 때는 더 한 가지 문제는 병화가 일간 경금을 이렇게 파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뭐냐면 병화라고 하는 것은 경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7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7살인 병화가 이 경금을 갖다가 직극하죠. 개수가 막으려고 하면 개수는 너무 멀리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목을 생해버리고 목은 다시 화를 생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개수
개수 가지고는 병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이 화에 파극되죠. 금이라고 하는 것은 폐, 대장, 뭐 예를 들면 코에서부터 폐까지 이런 쪽에 해당이 되죠. 피부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갑상선 수술을 세 번이나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갑상선도 마찬가지로 코에서부터 폐까지 이루는 그 일련의 호흡기 계통에 있는 것이고요. 이 또한 경금으로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 사주는 폐, 대장 같은 경우, 피부 같은 경우, 아토피 피부 같은 것도 좀 안 좋을 수가 있겠죠. 피부염 같은 것도 앓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약한 경금이 병화에 의해서 파극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건토인, 또 이것도 편인이 있기 때문에 이 건토인 편인이 경금을 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아마 고화가 된 것으로 이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 사주하고 비슷할 것 같지만은 약간 좀 다르긴 해요. 근데 오늘 명시 약간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기토가 투출되어 있는 것이고, 이거는 토가 투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병술시였을 때 이 병화에 그걸 받아서 좋지 않다. 이 사주도 마찬가지로 병술시는 좋지 않다라고 추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